스텝 제로 7강입니다. 이제 논리 영역과 관련해 가지고요. 출제 유형 좀 분석해 볼게요. 아마 이 부분이 가장 낯설었을 겁니다. 기존에 이제 구급 범주에서는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는 영역이거든요. 물론 이제 독서 지시문을 통해서 이런 사고 과정과 관련되는 문제가 출제된 적은 있는데요. 논리 자체에만 초점을 맞춘 문제가 출제된 건 처음이어서 이건 좀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리 출제 유형이라고 했을 때 이 논리 부분은 이런 거예요. 먼저 명제, 그러니까 참 거짓을 파악할 수 있는 문장을 주고요. 그 명제들 중에서 이를테면 부정, 뭐 그는 착하다, 그는 착하지 않다 이렇게 부정하는 거. 그다음에 연언, 이거는 and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착하고 잘생겼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선언이라는 거, 이거는 오와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착하거나 아니면 잘생겼다. 그다음에 조건문, 그죠? 뭐 P이면 Q이다, 이런 것들, 이런 명제들을 준 다음에 이 명제를 하나만 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주고 나서 그것을 전제들로 했을 때 선택지에 나오는 다른 내용들의 참 거짓을 판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는 겁니다. 기존에 5급 피셋이나 7급 피셋 언어 논리 부분에서는요 매번 출제되는 영역이었고요. 정원 진술이라고 해서 이거는 제가 예시 문제 하면서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정원 진술이 뭐예요? 그죠? 일단은 주어 쪽에 집합의 전체 또는 일부가 서술어 쪽의 집합에 포함되는지 배제되는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들 우리가 정원 진술이라고 하고요. 제가 그때 영어까지 썼어요. categorical statement라고 해서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 이런 정원 진술들을 준 다음에 전제를 추론하거나, 그러니까 특정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전제, 바탕을 파악하거나 아니면 전제들을 준 다음에 그 전제들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참인 결론, 이런 것들 분석을 하는 겁니다. 아마 이제 요게 지금 무려 3문제 정도나 예시 문제 나와 있거든요. 물론 구급 범주에서는 아주 고차원적인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수준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시간의 제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범주, 그다음에 예시 문제 정도의 수준까지는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일단 공부 방법이나 전략은 나중에 또 말씀드릴 거고요. 실제로 문제 한번 보죠. 이런 거죠. 이게 조건문이에요. 이번 예시 문제의 참 거짓을 판별하는 건데, 다음이 모두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은 해서 보세요. 오 주무관이 회의에 참석하면 박 주무관도 참석한다라고 해가지고요. 이거 조건문의 형태로 되어 있죠. 물론 실제로 이제 이런 논리 문제에서 이런 조건문 말고요, 부정이라든가 연언이라든가 선언 같은 것들도요 하나의 이런 진술로서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문이 나오면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P면 Q이다가 참일 때, 즉 오 주무관이 참석하면 박 주무관도 참석한다가 참으로 주어져 있을 때 항상 뭐예요? 대우. 박 주무관이 참석하지 않으면 오 주무관도 참석하지 않는다. 이미 우리가 최근에 이제 국가직 지방직 구급 문제에서요, 그죠? 문제 자체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선택지에 적용해서 우리가 답 찾아내는 거 이미 저하고 여러 차례 했을 거예요, 그죠? 당락을 가르는 비문학에서도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어진 조건문들을 가지고 이제 항상 참인 거, 대우까지 구성을 한 다음에 선택지에서 반드시 참이 될 수 없는 거, 참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이런 것들을 고르는 거죠. 자, 실제로 이게 이제 처음 나오는 유형은 아니고요. 5급 언어 논리나 7급 언어 논리에서 나오는 거죠. 형식만 다소 다르게 보일 뿐이에요. 한번 보세요. 이를테면 이 부분이요. 갑이 공직자세 교육 과정을 이수한다면 리더십 교육 과정도 이수한다.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죠? 이를테면은 갑이 조건문이죠. P면 공직자세 교육 과정을 이수한다면 뭐도 리더십 교육 과정도 이수한다. 그 다음에 이런 거, 글로벌 교육 과정을 이수한다면 직무 교육 과정과 전문성 교육 과정도 모두 이수한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풀지는 않을 거예요. 나중에 할 거니까. 글로벌 교육 과정을 이수한다면 직무 교육 과정과 전문성 교육 과정도 모두,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연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두 개 다 이수한다. 구급 예시 문제보다는 조건문의 형태가 다소 복잡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갑은 리더십 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않거나 전문성 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거죠. 이게 선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오화로 연결, 또는으로 연결된 거라서 리더십 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않거나, 그죠? 또는 그 다음에 전문성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는다 해서 일단 제시문 자체에서 이런 전제들, 그죠? 조건들을 파악한 다음에 실제 보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그죠? 참인가 아닌가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역시 이런 것도요, 대우 같은 것들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이런 거 나중에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식으로 연언을 부정할 때는 어떤 식으로 부정이 되는가, 이런 것들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죠? 너무 깊이 들어가진 않더라도요, 그래도 요 정도, 그죠? 이 연언이나 선언과 관련된 것들은 우리가 나중에 학습을 해야 돼요. 제가 7월 달 정도에 일단은 7월 달 정도에 우리가 예상 기출을 할 거고요. 8월 달 정도에 논리부터 치고 들어갈 거거든요. 뭐 다른 수업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장 낯설어 하는 영역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다루고 그다음에 나중에 또 약점 공략하면서 다시 한번 다뤄 드릴 겁니다. 이런 것들 되게 까다롭게 보이죠. 그다음에 정언 진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정언 진술들을 가지고 결론을 추론하는 겁니다. 이런 거. 자, 노인복지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 일부는 해가지고요. 집합의 일부가 일자리 문제에서 아니다, 배제된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그죠? 이런 정언 진술들은요,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연습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노인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 일부는 일자리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일자리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가는 요범주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 보니까 공직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모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공직 이렇게, 그죠? 공직에 관심 있는 사람은 모두 일자리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예시 문제 풀 때 한번 해봤던 거니까요. 예시 문제 해제 참고하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언 진술 가지고 결론을 추론하는 거, 이런 것들은요, 피셋의 언어 논리에서 다루는 문제예요. 물론 난도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도 한번 볼게요. 가 같은 거 보면 만일 한 용어가 유의미하다면 그 용어가 가리키는 대상의 존재를 물리적으로 확증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이런 거죠. 이게 유의미한 용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뭡니까? 물리적으로 확증할 수 있다라고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용어 중에 유의미한 것들은 뭐예요? 물리적인 확증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요,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게 정언 진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될 거고요. 예를 들어 드린 겁니다. 자, 다음에 이런 정언 진술에서 결론이 주어진 상태에서 이 결론이 참이기 위한 전제를 추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이런 거죠. 이것도요, 보세요.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모두 자연의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됐을 때, 그죠? 우리 이렇게 했었죠.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모두 자연의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죠? 문학 좋아하면서 자연 아름다움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빗금으로 배제시키고,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자연의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은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죠? 그러면 자연의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은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니까, 자연의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들, 여기 X1, X2 해가지고요, 요 범주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범주를 잡은 다음에 뭡니까? 어떤 전제를 추가해야 반드시 이 결론이 나오는가, 이런 것들 파악을 하는 겁니다. 역시 이번에 9급 출제기조 전환 이시 문제에서 처음 나온 문제는 아니고요. 기존에 언어 논리에서 계속 다루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새롭게 입수한 정보로 적절한 것은 해가지고요, 그죠? 이런 정언 진술들을 준 다음에 결론을 이렇게 지시하고 있는 거죠. 월요일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목요일에는 참석한 시험위원이 적어도 한 사람은 있다라는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서 새롭게 입수한 정보, 즉 추가돼야 되는 전제가 무엇인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요, 월요일에 참석한 사람은 모두라고 했으니까 월요일, 그죠? 이 사람들은 어디에도 수요일에도 참석했다. 그러면 수요일에 참석한 사람이 있을 때 월요일에 참석한 사람 중에 수요일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없는 거니까 이 부분이 배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조건문, 물론 조건문 말고요, 부정이라든가 연언, 선언, 이런 것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 대우 활용해서 참을 찾아내는 거, 그다음에 정언 진술들 속에서 항상 참이 되는 결론이나 아니면 결론을 참으로 만드는 전제를 끌어내는 거, 이런 것들이 출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앞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주의해서 연습을 해야 되죠. 한 문제만 나오면 그렇게 시간 들일 필요는 없을 텐데 세 문제나 나오고요. 그중에서 두 문제 정도는 기본적인 학습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2025년 시험 대비 개강하고 나면요. 이 부분은 꼭 시간 들여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나중에 차분히 한번 또 점검해 보도록 하죠. 일단 논리 출제 유형은요. 이 정도로 설명 마치겠습니다.